세르히오 페레스는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고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한계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았던 드라이버들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으로 옮긴 에이드리언 뉴이는 기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꿈꾸기엔 2026년이 너무 이르다. 최첨단 시설이 있다 해도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일 시기라는 거죠. 한편 잔드보르트에서 리타이어를 겪고 몬차에선 페널티 위협까지 안고 있는 랜도 노리스는 이제 챔피언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포인트 차이는 34점. 그는 이제 잃을 것 없는 모드로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선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레드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르히오 페레스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말했죠. 막스 옆자리에 앉는 순간 넌 계속 적응만 하게 돼. 자기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체 자신을 억지로 맞춰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는 처음부터 그리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막스 베르스타펜을 중심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대가가 따릅니다. 스노다도 느끼고 있어요. 로슨도 느끼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흥미로운 건 페레스가 이 말을 할 때 전혀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인정합니다. 레드불이 내 커리어를 바꿨다. 내게 우승도 줬고 포디움도 줬고 이름값도 높여줬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시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어쩌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감사함과 현실 인식이 공존하는 어떤 아름다운 균형이에요. 크리스티안 호너는 떠났고 하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안엔 공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피로감도 있었죠. 하지만 레드불의 개발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빠른 차를 추구하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 기준은 가장 많은 걸 뽑아내는 드라이버로 맞춰져요. 지금은 그게 막스입니다. 이론상 모든 프로젝트는 중립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세팅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죠. 텔레메트리, 풍동 결과, 드라이버 피드백, 이 모든 기준이 누가 더 먼저 더 많은 걸 끌어내느냐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시트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그 차는 점점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겨우 신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업그레이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 있죠. 계속해서 움직이는 타깃을 쫓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쫓으면 쫓을수록 그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레스의 말이 더 묵직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재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마음과 자신감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죠. 이제 페레스는 다음 챕터를 선택했습니다. 캐딜락 2026년 누구도 첫 해부터 우승을 기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자신만의 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딱 좋은 리셋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다고 해도 배우면서 지는 거고 이긴다면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스타일이 아닌 차에 갇혀서 작아져 버린 드라이버들을 우리는 몇 명이나 봤을까요? 그리고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을 때 완전히 새로 태어난 드라이버는 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는 여전히 전기 의자 같아요. 화려하죠. 강력하죠. 하지만 항상 베르스타펜이라는 콘센트에 꽂혀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 룰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누가 앉게 될까요? 이작 하자르? 만약 막스가 떠난다면 그 기준점은 바뀔까요? 레드불은 그때 드디어 두 드라이버 모두를 위한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의 레드불을 정의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겁니다. 에이드리언 뉴이가 에스턴 마틴에를 합류했을 때 기대감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F1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만들어낸 엔지니어, 중위권 팀들을 챔피언 팀으로 탈바꿈시켜온 그가 이젠 최첨단 시설과 신형풍동을 갖춘 팀으로 왔고, 거기엔 세 번째 타이틀을 꿈꾸는 알론소가 있었죠. 2026년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듯 보였어요. 하지만 구수대에서 리카르도 파트레제와 나눈 대화에서 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에 타이틀을 놓고 싸울 준비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은 항상 말을 아껴온 그에게서 나왔기에 더욱 냉정하게 들렸어요.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개발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솔직한 진단일 가능성도 크죠. 사실 뉴이는 이 프로젝트에 꽤 늦게 들어왔어요. 다른 팀들이 2026년용 차를 2년 초부터 개발하고 있는 반면 그는 시즌 중반에 뛰어들었죠. F1에선 몇 달의 차이가 곧 몇 시즌의 격차가 됩니다. 그는 직접 인정했어요. 에스턴 마틴은 시뮬레이션 정확돼서 아직 레드불, 페라리, 맥라렌에 못 미친다고요. 물리적인 시설은 훌륭하지만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는 아직 정비 중이라는 거죠. 하지만 드라이버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알론소는 뉴이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수업 같다고 했고, 스트롤은 F1 역사상 최고의 엔지니어가 내 차를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고 말했어요. 팀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설계자는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돼요. 만약 에스턴 마틴이 2026년에 우승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알론소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상 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틀의 꿈이 또 한 번 거의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에게는 매년이 더 무겁고 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니까요. 반면 뉴이에게 진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에스턴 마틴은 과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란도 노리스의 이야기, 이제는 공격성보다 현실부터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잔트보르트에서의 리타이어만으로도 충분히 쓰라렸죠. 그런데 이제는 몬체서의 그리드 페널티, 위협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맥라렌은 엔진의 갑작스러운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손상이 확인된다면 노리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능이 떨어진 오래된 파워 유닛으로 경쟁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고 그리드 뒤에서 출발할 것인가. 어느 쪽도 타이틀을 노리는 드라이버에게 어울리는 선택은 아니죠. 게다가 이 타이틀 경쟁은 다른 팀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같은 차, 같은 조건, 같은 팀. 이제는 실수 하나, 전략 하나가 모든 걸 가를 수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노리스의 마인드셋이 바뀌었습니다. 피아스트리에게 34포인트 뒤져 있는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남은 경기 수를 생각하면 매 경기 4포인트 이상을 벌어야 역전이 가능하죠. 꾸준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노리스는 이제는 이겨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잔트보르트에서의 리듬은 분명히 있었어요. 폴 포지션은 단 12밀리초 차이로 놓쳤고 레이스 내내 피아스트리를 따라붙었죠.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과감한 시도도 아니었어요. 그저 운. 그런 상황이었기에 노리스의 새로운 태도가 더 설득력을 갖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모든 경기를 이기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9경기 모두 우승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노리스는 매 경기 결승처럼 달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챔피언십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위험도 크죠? 과하면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아스트리처럼 완벽에 가까운 라이벌을 상대할 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몬차가 될 겁니다. 그리드 맨 뒤에서 시작하더라도 뭐 지금의 노리스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바로 이런 점이 이번 시즌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맥라렌 내부의 경쟁,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진짜 타이틀 레이스, 그리고 그 불을 붙인 건 모든 걸 잃은 노리스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의 목소리 어떠셨나요? 예전 목소리가 더 좋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톤이 더 잘 어울렸나요? 결승선 채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